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슬슬 해가 저무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는 천혜 정도 밖에 나가서 거의 한 10,000보 걸었네요. 10,000보. 10,000보 걷고 이제 저도 들어와가지고 잠시 쉬면서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주구장창 제가 떨어들어 가지고 많이 아니까 또 색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봅시다. 투자라는 것은 뭐 알면 알수록 참 새롭고 신기하고 배울 것도 많아요.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항상 뭐 돌다리 두들기면서 건너가듯이 좀 조심하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주식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국내매를 막론하고요. 이제 주가 지수가 크게 이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주가라니 주가 연계증권 ELS죠. 주가 연계증권 ELS의 그 인기가 늘고 있다. 그런 뉴스가 현재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ELS가 인기가 있다. 동시에 또 ELS 원금에 대한 손실 공포도 커졌어. 원금 손실. 가장 치명적인 게 그거죠. 기존에 있는 돈까지 까먹으면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지금처럼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의 시름이 커지는 이런 이런 국면이 다가오면은 역설적으로 이제 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상품이 바로 ELS라고 합니다. ELS. ELS는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한 연 8에서 한 10% 정도는 수익을 얻어요. 아주 뭐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그런 유형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지만은 예적금이죠.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지금처럼 그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ELS에 투자에 관심이 생긴다면은 상품 구조를 좀 꼼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ELS가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주의사항이 뭐 무엇인지, 투자 성향별로 한번 적절한 상품을 한번 고르는 법도 알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ELS의 공식 명칭은 뭐냐? 주가 연계 증권이죠. 말 그대로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의 그 가격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그 사전에 정해둔 그 특정 가격 이익이 있어. 이익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약속한 그 수익률을 지급을 해요. 근데 손실 발생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원금 손실이 나는 거. 원금 손실, 원금 날라간다. 이때 이 손실 발생 구간을 녹인 베리어라 한다. 녹인 베리어. 제가 한 몇 번 했을 거예요. 녹인 베리어. 하여튼 이 뉴스에서 보면 녹인 베리어에 근접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만기가 다 된 ELS의 그 기초자산 가격이 막 크게 떨어져 가지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구간에 왔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ELS의 그 기초자산, 이 기초자산은 보통 그 주가 지수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 하나의 지수나 종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보통 2개에서 한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LS에 가입하는 걸 청약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약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보면 그 키움증권에서 청약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상품을 보면은 코스피 200, 그 S&P 그리고 500, 유로스탁스 50으로 이루어진 상품입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최대 연 9.8% 금리를 주는 거야. 많이 주네. 9.8 많이 주고요. 만기는 3년이야. 3년. 만기는 3년이다. 나와 있죠. 밑에 3년이고
그리고 상환 주기에는 6개월마다 이제 조기 상환 기회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뭐냐? 3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총 6번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환 조건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 85, 85, 85 이렇게 나와 있어요. 85, 85, 85, 80, 75, 70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들은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손실률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일이 2022년 11월 3일 이후 6개월인 2023년 5월 3일이 됐을 때 기초자산이 모두 그 처음 가격의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조기 상환이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상품의 손익구조 그래프를 보면은 이번에 가입하고 6개월 뒤에 1차로 이제 상환의 기회가 왔을 때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 셋 다 처음 그 가격 대비 85% 이상이다. 85% 이상이다면은 1차로 조기 상환이 되고 이때 또 6개월 만에 상환했기 때문에 6개월 수익률이 4.90%, 4.90%하고 원금을 돌려받고 조기 상환이 되는 거야. 그 만약에 한 지수라도 이 85%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기 상환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총 6번 상환 조건을 거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는 약간 스텝다운 상품이나 동일한 구조는 하이파이브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스텝다운 구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5번의 조기 상환 그 기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그 마지막 상환 시점, 즉 만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기초자산 그 가격이 ELS 가입 시점 가격의 70%예요. 이 70% 이상이 되면은 예정된 수익인 29.40% 이 40%를 이제 받게 되는데 문제는 7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이때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면은 여기 KI라고 있는데 이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이 KI는 전에 언급했듯이 손실 발생 기준선인 낙인이에요. 녹인. 그 녹인의 그 줄임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인. 그래서 일단 이 상품의 경우 보면 40KI라고 써 있네요. 40KI. 그럼 뭐야? 이게 만기 상한 그 평가 시점에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 중에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의 그 4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그 기초자산의 가격만큼 원금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기초자산이 하나라도 0이 된다. 그러면 원금을 전부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해서 ELS에 투자하려면 기초자산이 만기까지는 그 넉인 조건 아래로 안 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설마 코스피가 40% 밑으로 떨어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3년 동안 금융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다. 지금 보니까 홍콩 H지수에 투자하는 ELS들을 비롯해서 지수가 크게 떨어진 상품들은 원금 손실 우려가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H지수 보니까 연초 대비 40% 하락했고요. 5천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도 했죠, 참. 그래서 10월 11일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그 ELS 발행 규모는 10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H지수가 5천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실 발생 상품 규모가 6조 원대로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ELS에 투자하겠다고 이제 한다면은 나에게 맞는 상품 어떤 게 좋은지 고를지 뭐 그걸 한번 고민을 할 거예요. 그 수익률이 좀 낮아도 괜찮으니까 위험 부담이 덜한 상품을 찾는 분들은 원금 손실 구간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 노낙인 노낙인 상품을 고려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상환 전까지는 원금 손실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좋아하겠죠. 그래서 다만 리스크가 낮은 만큼 그 수익률 자체도 낮아요. 수익률 낮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지. 또 만기 시에 조기 상환 조건에 미달할 경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나는 그 중위험, 그 지수형 상품으로 중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해서 그 높은 수익률 이거를 좀 추구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ELS 상품을 많이 보이는데 개별 종목 ELS는 보통 지수형계 상품보다는 변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높다. 높다. 대신 약속된 수익률은 높다. 실제로 보면은 그 판매 중인 상품을 보면은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거로 구성된 상품이 연 뭐 최대 34.8%의 그런 쿠폰 금리, 쿠폰 금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골 때리죠. 이게 34.8%. 지수에 그 투자하는 상품보다 3배 가까운 높은 수익률이야. 지금 보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35%, 57%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그 노낙인 상품부터 개별 종목 ELS까지 최근에 증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어느 정도 그런 위험도와 수익성을 조절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워요. 흥미로운데 ELS는 진짜 그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게 자신감만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한번 상태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상황을 잘 보고. 근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무턱대고 하지는 마세요. 뭐 ETF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고 ETF 투자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알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EL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ELS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볼게요.